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창밖을 보니 어느새 계절이 또 옷을 갈아입고 있네요. 어제 내린 비로 무릎이 좀 시큰거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네 몸이라는 게 참 정직해서 마음이 쓸쓸하면 어깨가 먼저 춥고 세상살이가 고달프면 소화가 먼저 안 되곤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보셨습니까? 세수하다 문득 마주친 거울 속 내 얼굴.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진 않으셨나요? 자식들은 전화해서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 참 고마운 말이죠. 효도하겠다는 말이니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썩 달갑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이 마치 이제 당신은 사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 조용히 물러나 계세요라는 은퇴 선고처럼 들릴 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글퍼집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단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40년을 꼿꼿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이른한 사례 남자 김진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그의 인생 시계가 어떻게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는지 저와 함께 그분의 칠순, 그 두 번째 봄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진명 씨가 은퇴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봄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진명 씨의 아침은 지독한 적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아침. 여러분도 아시죠?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는 그 헐거운 시간들 말입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에는 오래된 괴종시계 소리만 똑딱 똑딱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명 씨는 습관처럼 일어나 이불을 개고 습관처럼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있네요. 아내가 있었다면 여보, 국 데워 먹어요 하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잔소리마저 그립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데 목구멍이 까끌까끌합니다. 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덩어리져 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적막을 견디다 못해 TV를 틉니다. 뉴스에서는 온통 시끄러운 정치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뿐입니다. 채널을 돌려 드라마를 봐도 젊은 남녀가 사랑 싸움하는 이야기는 도통남의 나라 얘기 같아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 수화기를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한창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쁠 시간입니다. 아니야. 바쁜 애 방해하면 안 되지. 늙은이가 주책맞게. 스스로를 타박하며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내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 두 마음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애비다.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절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진명 씨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건조하고 빨랐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잘 돌리셨죠? 마치 숙제 검사하듯 쏟아지는 질문들. 진명 씨는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며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말에 못 가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요. 반찬은 택배로 보냈으니까 경비실에서 찾아 드세요. 서운함이 훅 밀려왔지만 진명 씨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 시댁 일이 먼저지.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딸이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진명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아빠, 무리해서 등산 같은 거 가지 마시고요. 요즘 미세먼지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네?
전화가 끊어지고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진명씨는 멍하니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편히 있으마. 숨만 쉬고. 마치 가구처럼 있으라니요. 물론 딸은 홀로 계신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 혹시나 다치실까봐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진명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아버지는 이제 낡고 고장나기 쉬운 존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보존이나 되세요라는 말처럼 들렸던 겁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일해온 가장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만큼 가혹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자신이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은 비참함에 진명씨의 가슴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진명씨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정막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오랜만에 나온 거리는 낯설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 깔깔거리며 뛰어가는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 갈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속에 섞이지 못하고 느릿느릿 걷는 자신만이 멈춰버린 시계 같았죠. 한참을 걷다 보니 이마에 땀이 맺히고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던 진명씨의 발길이 어느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카페봄. 낡은 주택을 개조한 작고 허름한 카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젊은 애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향기가 진명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 꼭 어릴 적 어머니가 가마솥에 끓여주던 숭늉 누른내 같기도 하고 사랑방에서 말리던 약초 냄새 같기도 한 그 향기가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홀린 듯 들어간 가게 안은 손님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만 길게 누워있는 적막한 공간. 그리고 카운터에는 20대 청년 사장 민준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명씨는 쭈뼛거리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의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죠. 진명씨는 메뉴판을 볼 줄 몰라 제일 위에 있는 그리고 제일 싼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진명씨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이 없는 노인과 손님이 없는 청년. 적막한 공간에 두 남자의 한숨소리만 번갈아 들렸습니다. 청년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머리를 감싸 쥐고 진명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참다 못한 진명씨가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흑빛이야. 밥은 먹고 장사하나? 아차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남 간섭하는 거 싫어한다는데. 꼰대라고 욕먹을까봐 입을 다물려 했지만 40년 동안 학생들을 챙겨온 교장 선생님의 본능이 툭 튀어나오고 만 거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진명씨의 그 투박한 한마디에 청년 민준이 고개를 들더니 눈시울을 붉히는 겁니다. 아, 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꿈을 찾아 카페를 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월세 낼 돈도 없이 버티던 중이었습니다. 알바생 쓸 돈은커녕 밥 사 먹을 돈도 아끼며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낯선 할아버지의 밥은 먹었냐는 그 투박한 인사가 꽉 막혀있던 서러움을 건드린 겁니다. 그날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진명씨는 청년에게서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끝에 민준이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르신, 혹시 심심하시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릴 때 딱 2시간만요. 제가 월급은 많이 못 드려도 맛있는 커피랑 점심은 매일 대접해드릴게요. 내가 커피를? 진명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내 나이가 70이야.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는데 무슨...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이 커피를 내려주시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시니어 바리스타 멋지잖아요. 도와달라.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 진명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진명 씨의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도전, 시니어 바리스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게 어디 쉽던가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커피 가루를 담는 포터필터는 왜 그리 무거운지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기계 소리는 왜 그리 요란한지 치잉 마이너스 하는 스팀 소리에 깜짝 놀라 우유를 쏟기 일쑤였죠. 무엇보다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프라푸치노.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이게 뜨거운 물 버튼이었나? 진명 씨가 돋보기를 쓰고 기계 앞에서 쩔쩔맬 때마다 민주는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진명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스스로 학생이 되었습니다. 낡은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로 레시피를 적고 밤이면 베개를 붙들고 템핑커피 다지기 연습을 했습니다. 허공에 손을 휘저기며 우유 거품 내는 신용을 하기도 했죠. 허허, 우리 지은이 기저귀 갈아주던 것보다 더 어렵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엔 웃음이 걸렸습니다. 몸은 고단해서 파김치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밤에 잠은 잘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하트 모양 거품을 꼭 성공해야지. 죽어가던 뇌세포에 불이 탁 하고 켜진 겁니다. 밥맛도 꿀맛으로 변했죠. 삶의 목표가 생기니 온몸의 세포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진명 씨가 제법 바리스타 태가 나기 시작할 무렵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진명 씨가 말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쟁반을 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랑 하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손님. 하필이면 근처 거래처에 일을 보러 왔던 딸 지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 아빠. 카페 한가운데서 마주친 분이요. 딸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곱게 늙어서 편히 쉬셔야 할 아버지가 남의 가게에서 젊은 애들 시중이나 드는 것처럼 서빙을 하고 있는 모습. 딸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속상했던 겁니다. 지은은 당장 달려와 아버지의 쟁반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꼴이세요? 제가 용돈 부족하게 드렸어요? 왜 이런 데서 남부끄럽게 일을 하고 계세요? 카페 안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진명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칠순 노인이 서빙하는 게 재밌어요? 사장님, 우리 아빠 쓰러지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지은은 민준에게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지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당장 앞치마 벗으세요. 가요, 빨리. 지은은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진명 씨가 버티자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아빠 부양 안 하고 내팽개친 줄 알 거 아니에요. 아, 체면. 그리고 자식된 도리. 딸의 그 말이 진명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이도 압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표현 방법이 서툴렀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느끼는 성취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동으로만 보였으니까요. 진명 씨에게 그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라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결국 진명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책이었구나. 미안하다. 진명 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고 뒤에 남겨진 민준과 지은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앞치마만이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명 씨는 다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커튼을 모두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딸이 했던 남부끄럽게라는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래, 늙으면 죽은 듯이 지내야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신이 느꼈던 그 찬란한 활력과 기쁨이 자식들에겐 그저 수치스러운 주책이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무너졌습니다. 멀쩡하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집만 되지. 그렇게 일주일 진명 씨는 알아누운 채 시름시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이어서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어르신, 저 민준이에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주실 때까지 저 안 갑니다. 진명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땀범벅이 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자기에 싼 보온병과 꼬깃꼬깃한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긴 왜? 진명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민준이 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쪽지예요. 진명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 바리스타님 어디 가셨나요?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따뜻한 라떼가 생각나요.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취직 면접 잘 봤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포스트잇에 급하게 적은 메모들. 그것은 단순한 주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진명 씨가 지난 몇 주간 정성을 다해 건넸던 마음들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진명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일손이 부족해서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을 기다려요. 어르신의 커피에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위로가 있다고요.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따님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요. 어르신이 가장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효도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사시는 거요. 순간 진명 씨의 머리 위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진짜 효도다. 맞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방 안에 틀어박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며 건강하게 웃는 것,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진명 씨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다려라. 옷 갈아입고 나오마. 다시 카페 봄으로 돌아온 진명 씨. 공교롭게도 연락을 받은 딸 지은이 아버지를 말리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카페는 손님들로 푹 젖었고 그 중심에 진명 씨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축 늘어져 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활짝 펴져 있었고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았습니다. 학생, 시험 기간이지? 내가 초콜릿 하나 더 얹었어. 힘내. 어이구, 김 여사. 무릎은 좀 어때? 비 오니까 조심하고. 그때 아주 까다로워 보이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바리스타님, 저 왔어요. 오늘도 제 입맛 딱 아시죠? 우유 거품 쫀쫀하게 ECM.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라도 해서 망신을 당할까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진명 씨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라. 내가 누군가. 김바리스타 아닌가. 치잉 마이너스 하는 스팀 소리. 진명 씨의 손길은 마치 붓글씨를 쓰듯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완성된 라떼를 받아든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캬? 역시 젊은 사장보다 낫다니까? 이 깊은 맛은 흉내를 못 내요, 흉내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몇 푼 벌려고 혹은 심심해서 저러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김교장도 아니고 지은이 아빠도 아닌 바리스타 김진명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건 초라한 노동이 아니라 위대한 제2의 인생 무대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진명 씨가 딸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습니다. 또 화를 낼까봐 겁이 났겠죠. 하지만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저기요, 바리스타님.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도 한 잔 내려주세요. 아빠가 만든 커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걸로 한 잔 먹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진명 씨의 얼굴에 세상 모든 봄꽃이 핀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내 딸, 내가 아주 맛있게 타줄게. 진명 씨는 그날 70평생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정성을 담은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딸이 한 모금 마시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아빠 오늘 참 멋있네. 그 한마디. 아빠 멋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일주일간의 마음고생, 아니 은퇴 후 1년간의 공허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그렇게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활짝 피어났습니다. 해설자 마무리 멘트로 차분하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괴종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나이에 무슨 하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세상 체면 차리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웅크리고 계신가요? 김진명 씨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인생은 70부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찾은 그 순간부터 일일이다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느려도 괜찮습니다. 손이 좀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마저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고 깊이입니다. 갈등하고 부딪히더라도 내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모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효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화분을 가꾸는 일이어도 좋고 동네 합창단에 들어가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닥터 프렌드였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마시고 밥심으로 든든하게, 마음은 넉넉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